가을 하면은 신유술이죠? 네. 그래서 신유술월이 갑목을 합니다. 갑이 묘를 봤을 때 이게 자기 계절이죠? 네. 그럼 자기 계절이면 이게 노광세죠? 네. 이게 이제 왕이죠? 네. 자, 해보자고요.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 오늘 신유술월이니까 이게 신유술월 할 차례예요. 네. 그럼 저희들이 임묘진 했고 사오미 했고 이제 신유술인데 갑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게 노광세, 병사묘, 절태양이네. 절태양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갑목이 절지예요. 그러면 갑목이 금제왕월이에요. 갑목이 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병화의 입장을 보자고요. 자, 그러면 병화의 입장으로 봐서는 자기 계절이죠. 네. 그럼 여기가 자기 계절이니까 같이 노광세, 병사묘. 아, 이게 병사묘가 됐네. 그러면은 갑목하고 병화가 신월이면은 절지에 들어오고 병들고 태되고 사되고 양하고 묘가 돼서 결국 신월은 갑목과 병화는 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신월만 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을 전체가 갑목과 병화는 생사를 같이 해요. 그러면은 가을만 갑목하고 병화가 생사를 같이 할까요? 아닙니다. 봄, 여름, 가을, 가을 생명체인 갑을 목은 무엇이 필요하죠?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랬을 때 술 속에는 뭐가 있는고 하니 이렇게 정화가 있죠. 여기 보면은 요거 해자축 보면은 여기 화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술토 하나에 있는 이 화기가 해자축 겨울을 나게 한다고요. 서 있는 나무들이 얼어 죽지 않게 하고 자연에서 동물들이 죽지 않게 하는 아주 대단한 화기가 이게 정화예요. 이게 이제 언제 가야 꽃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니 임묘진으로 가야죠. 네. 결국 이것은 해자축 추운 겨울을 넘어서 여기 가서 꽃 피려고 하는 거라고요. 여기서 생명체를 돋우려고. 그러니까 이 정화 하나가 대단한 거다. 그래서 저희 보통 그러죠. 가을 겨울생이 술토 하나면은 의식 걱정이 없다. 그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에 뭐가 있죠? 진중에 개수가 있죠. 이게 여름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 개수 하나 가지고 버틴다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정화 하나가 겨울을 나게 하고 여기는 진중의 개수 하나가 여름을 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라고요. 봄, 여름에 진토 하나면 또 똑같이 의식 걱정 없겠네요. 이게 옥토잖아요. 이게 갑목하고 병화는 앞으로 저희들 생각하실 때요, 항상 같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게 갑목이 병화를 보면은 오나이 태양이 되는 거고, 병화 입장에 봐서는 갑목을 기르려고 생명체를 기르려고 하니까 자기 임무 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나란히 같이 가면 보기도 좋고 사주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을 갑목 보자고요. 자, 가을 갑목이 병화를 보느냐 정화를 보느냐, 이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가을 갑목이 병화를 보면 정격이 됩니다. 요거는 정화는 상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정격이냐?
갑목이 병화 보고 자라는 것하고 지열 보고 자라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보고 자라야 돼요? 태양 보고 자라야죠. 그래서 정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국이 크다는 얘기예요. 국이 크다는 얘기는 해가 하늘 높이 떴으니까 시야가 엄청나게 넓은 거라.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상식이 많은 거라고요. 그렇게 하고 인물도 번하고, 가을이니까 향기 나는 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향기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실수라면 풍성한 유실수가 되겠네. 그럼 이게 다 돈이지. 그 다음에 단풍이 아름답게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을은 햇살이 따끈따끈해야죠. 그러면 자라는 때입니까? 연근은 때입니까? 연근은 때라고요. 그러니까 가을 햇살에 저 피부가 잘 탄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도 화다익선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수확량이 많은 거고, 이게 돈이 있으니까 목이 풍성하면 이게 바로 돈이 된다는 얘기죠. 상관을 이제 보면은 갑목 입장으로 봐서는 목생화를 하니까 상관이죠. 이게 지열 보고 자라니까 이게 그렇게 잘 자라지 못해요. 그리고 땅에 있는 열 보고 자라니까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관이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이건 창조의 신입니다. 그런데 흉작용을 할 때는 부정의 신이. 이게 극과 극을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작용할 때는 용금성기 한다든지, 요런 경우에 요렇게 할 때는 이게 창조의 신, 예술의 신 이렇게 해도 돼요. 창의력도 있고 아주 머리 반짝반짝 돌아가고, 창조가 됐건 부정이 됐건 이건 개혁하는 거, 개혁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고칠력이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귀한 구조입니다. 갑목이 정화 있고 경금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이게 없다 하면 어떤 현상이 날라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쳐버리죠. 엄청난 흉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게 흉이 안 되고 요렇게 되면은 이거 입장에서는 요게 관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금극목 하는 관인데 그 용금성기 하는 듯 해가지고 요렇게 돼요. 자, 저희가 요것을 목생화 해가지고 화극금 한다고 생각해도 되는데, 다시 삼봉, 다시 법봉, 이게 세 가지 벗이거든요. 이 구조가 요렇게 됐을 때 세 가지 벗이 돼요.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바뀌면은 이게 양상이 조금 틀려집니다. 요거는 세 가지 벗대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은 벗이 못 된다 그 얘기지. 이게 치는 형국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래서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정격은 요렇게 됐을 때 요게 세 가지 벗이 된다 그 얘기. 그러면은 이게 언젠가니 가을이잖아요. 지금 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을이면은 물이 한결 줄어들 때죠. 그래서 이때 생목이냐 사목이냐 요것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또 필요해요. 근데 요게 오면은 되게 좋아요. 왜 그런 거 아니? 동양목으로 다듬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양목이 되면은 이게 굉장히 값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게 국이 굉장히 커져요. 부자이면서 귀한 격이에요. 여자라면 이렇게 되면은 남편복이 있고요. 남자가 이런 국을 가지고 있으면 요직에 갈 수 있어요. 교직에 있으면은 말하자면 총장감이요. 그런 쪽으로 나가요. 자, 이게 기술자를 할 수도 있고 활인업. 저희가 활인업이라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는 업종에서 이제 하는 건데, 약사, 의사, 뭐 교육자, 종교인, 복지사, 뭐 침구사,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정화가 없다고 보자고요. 정화가 없으면은 무엇만 살아 하는 거 아니 잘못하면 이게 금이 강해져 버려요. 금이 강해져 버리면 이게 금목상쟁에서 어려울 수가 그런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정화가 없고 금만 많으면은 이 사주는 쉽지 않은 사주가 돼요. 그럼 만약에 여자라면은 관이 나쁠 테고 남편 복이 없는 걸 테고, 남자라면 직장 직위가 별 볼 일 없을 테고, 건강적으로 얘기하면 간 쪽으로 어려울 테고, 그렇죠? 요 3분 관계요. 어떻게 됐든 가을에 임계수가 많아졌다 그러면은 사주가 어떻게 됐어요? 한랭해지죠. 사주가 한랭해지면은 해가 따끈따끈해야 곡식이 연거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쭉정이 농사라. 뭐 거지나 건달이나 뭐 깡패나 유랑객이나 돈 없으면은 가난하고 그런 쪽으로 가기가 쉽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이건 당연히 가을이니까 병화용신하고 임계수가 병이니까 토가 약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약이다. 이럴 때 저희가 이름자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씨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죠?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병화 조용신하고 무토약신이라고 그랬죠? 병화 글자. 여기는 무토 글자. 이것은 병화는 조우를 해주고 이것은 약신 역할을 해준다 그러지. 이것처럼 목화가 길신이 돼요. 목화가 길신이 되면 목화가 통명이라 그래요. 그럼 생명체가 다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 생명을 기르는 거라고. 생명을 키우면은 절대로 남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역할 다 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임무가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환희하고 리더의 자질 가지고 책임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더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다치지 않아야 돼요. 일간이 어떤 일간이라도 갑을목, 임묘목이 다치는 구조면 어려워요. 더군다나 내 일간이 갑목이나 을목이 다치면은 이거는 쉽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가을, 겨울 갑을목이 이게 목이 왕한 게 이게 흉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우리 목은 언제 나타나는 게 좋은 거 하니? 봄, 여름에 성장할 때라야죠. 그런데 키우지도 못할 나무, 크지도 않는 나무가 가을, 겨울에 많이 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목이 많으면은 병화는 막혀가지고 아래가 습해져 버려. 은지가 져버려. 그 다음에 목이 많으면 정화는 불이 꺼져 버려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타면서 모기불처럼 생목이라서 눈물을 그렇게 많이 흘려. 병화가 자기 역할 다 못하고 정화도 자기 역할을 다 못한다. 그러면 토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같이 토국수. 이게 한냉하는 것을 막아준다고요. 그런데 이게 목이 많으면은 이거를 못 들어오게 해야. 이거를 작용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목이 너무 왕한 것이 천해지는 거예요. 언제요? 가을, 겨울. 특히 겨울철에 그래요. 무토가요, 겨울철에는 그래서 방수를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높이 산이 서 있으면은 뭘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줘요. 바람을 막아주니까 추위도 막아줘요. 그 다음에 제습도 해줘요. 요게 무술토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술토가 있으면은 다 좋은가? 그거는 아니겠죠. 대신 태양은 가려요.
해가 일찍 져요. 그래서 일조량이 좀 적다는 그런 문제는 생겨요. 그래도 겨울철에 그 나쁜 것을 다 잡아준다고. 무토 하나만 하더라도 국이 큰 국이 많이 나와요. 술토 하나만 해도 국이 좋은 국이 많이 나와요. 네. 그럴 때 보면은 병화나 정화보다도 이게 물이 많거나 한 사주에서는 겨울철에요. 무토 한 개든지 술토 하나가 더 큰 역할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이것이 언제 나오면 최악이라? 여름에 나오면 최악이라 이게. 여름에 꼭 필요한 물을 막아줘서 어느 계절이냐를 빨리 봐야 돼요. 네.